자, 30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5의 배수가 아닐 때, 그러니까 합을 5의 배수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지?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과 무엇을 더해야 5의 배수가 되거나 5의 배수가 아닌 게 되느냐 라고 하면 이 202개의 자연수를 나머지를 기준으로 그룹을 정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나누어 떨어지느냐 마느냐는 결국 나머지가 결정하는 거니까. 제 말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렇게 쓸 텐데, 이게 나머지가 0인수들의 개수, 나머지가 1인수의 개수, 나머지가 2인수의 개수, 나머지가 3인수의 개수, 나머지가 4인수의 개수, 이렇게 총 5개의 그룹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딱 200개라고 하면 200이 5의 배수니까 딱 40개씩일 거 아니야. 근데 201, 202가 있으니까 나머지 1인애와 2인애가 한 개씩 더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얘 원소의 개수는 40개, 얘는 41개, 얘도 41개, 얘는 다시 40개, 얘는 다시 40개인 거야. 그지? 그런데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5의 배수가 아닌 상황을 만들고 싶고, 원소의 개수는 최대한 많이 넣고 싶다 이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5의 배수는 넣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 넣을 수 있지만 넣을 수 없다고 보고, 왜냐면 이걸 통째로 넣어버리면 얘들끼리 더하면 5의 배수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선택하면 이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나머지가 1인수와 나머지 4인수를 더하면 나머지가 5가 되면서 나머지 사실 0이 되면서 나누어 떨어지죠. 5의 배수가 돼버리잖아. 5의 배수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둘 중에 뭐 선택할 거야? 당연히 41을 선택해야죠. 개수가 더 많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나머지가 1인수는 죄다 누구의 원소를 하겠다? S의 원소를 하겠다. 같은 이유로 나머지가 2인수도 전부 다 S의 원소를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수들은 전부 다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거나 2란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 있는 원소나 여기에 있는 원소는 단 하나도 추가할 수 없어요. 하나라도 추가해버리면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원소는 하나는 추가할 수 있어요. 2개 이상은 못 넣을 뿐이지. 제 말 이해돼요? 예, 여기 나머지 1이니까 얘랑 연결된 얘를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얘 나머지 2니까 얘랑 연결된 얘를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나머지 0인수는 딱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1 더하기 41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83이고 82를 답으로 고른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오답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 한 개를 추가하는 게 사실 좀 쉽진 않아서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니까. 예. 그래서 주의하시고. 근데 이거는 이 책 저 책에 이 유형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이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당했으나 요즘은 학생들이 좀 당하지 않는 문제이긴 해요. 알겠죠? 예. 넘어가 되겠니? 결국 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이게 뭔데? 이게 뭐라고 했지, 쌤이? 정수의 분류. 정수의 분류요. 정수의 분류를 거부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할 줄 알아야 정수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거듭 얘기했었고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집합 XY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이네요. 맞아요? 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와 있고 대칭 차집합들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네요. 이때 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얘는 그건 이거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절대적이지 않다 얘들아. 이거 보여주면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여기를 A, B, C라고 할게요. 그리고 A, B, C, D, E, F, G 이렇게 쓰죠. 알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는 4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은 사실은 어디냐면 뭐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제가 하이라이트 하지 않아도 어딘지 알겠잖아.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E 더하기 F가 20이다. 같은 이유로 B랑 C의 대칭 차집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F 역시 20이다. C와 A의 대칭 차집합이면 A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이게 22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세 개를 더해보면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 E도 2개, F도 2개, 모조리 다 2개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해서 2로 나누면 A부터 F까지 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물어본 건 G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G라는 건 40에서 저거 다 더하면 얼마죠? 60인가? 2로 나누면 31이죠. 그래서 9개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좀 편리할 때가 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르는 옵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뭐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갖고 이렇게 문자 쓰고 있는데 이게 풀이를 더 꼬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풀이가 쉬운 이유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이걸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써버리면 마치 미지수가 겁나 많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가 원하는 것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풀리는 거지, 얘가 무슨 마스터키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문제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야 이 방법이 잘 먹혀서 쉬운 풀이가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은 문제에 이런 짓을 적용을 하면 오히려 답을 내기가 훨씬 힘들 수 있어요. 알겠죠? 알았니? 그래서 선택하는 형태로 풀이를 가져가시고 무조건 얘부터 그리고 있지 마세요. 아시겠죠? 33번. 뭐 유사한 형태의 그림이겠네요. 15, 4. 얘도 그림 그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리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여기 4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1개다를 아는 거잖아. 나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섹터별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 그런 거는 문제에서 묻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고민하기로 하죠. 자기가 뭘 물어봤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C의 원소의 개수는 이미 40개라고 확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C에서 A 합집합 B가 C랑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니까 여기 이 부분을 날리는 그런 관점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 이 부분을 배제했을 때 원소가 제일 적게 있게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쪽으로 최대한 원소의 개수를 몰아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남아서 어쩔 수 없는 것만 써야 한다는 관점인 거죠. 그렇군. 그러면 나는 여기랑 여기에 최대한 많은 숫자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NL 봐봐요. 32개가 있대요. 15개 이미 썼잖아요. 그럼 여기 17개 와야 돼. 여기 0개가 오고. 그래야 여기가 원소가 적어질 거 아니야. 저 빼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B는 18개 아니 15개를 썼죠. 여기 3개가 오면 되겠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최소값은 그냥 40에서 방금 쓴 3도 빼고 4도 빼고 17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16개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최소인 상황을 그냥 생각해서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라는 거고요. 특히 최대 혹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최대가 되고 어떻게 해야만 최소가 되는지를 상상하면서 풀어야 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뭔가를 다 적은 다음에 자꾸 풀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도 막 아까 위에처럼 A, B, C 이렇게 써가지고 방정식 써봐야 큰 도움 되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쓴다고 해서 답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 주로 확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최대 최소 말고요. 예. 어디 특정한 섹터의 개수를 세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겠죠? 넘어가도 되니? 예. 근데 약간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런 풀이가 결국은 제가 경우에서 얘기하는 분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풀이를 어디선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만들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 이거의 개수 세고 이거의 개수 세고 이거의 개수를 세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도 겹치고 이렇게도 겹치니까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왜 저렇게 겹치게 나누냐, 안 겹치게 나눠보면 어떨까? 즉 분할의 개념을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4번은 그런데 저 분할의 개념을 썼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라서 분할의 개념을 쓰겠습니다.
축구 A, 배드민턴 B, 테니스 C라고 할게요. 29, 16, 뭐 20일 이거보다 이 6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A, B, C, D, E, F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예. 중 적어도 하나는 좋아한다는 말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34겠지. 전체 40명인데 모두 좋아하는 6명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A, 탁구를 좋아하는 애들 21명이라는 건 A 더하기 D 더하기 F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5명이라는 얘기네요. 6명 빼야 되니까 배드민턴 좋아하는 애들은 B 더하기 D 더하기 E인데 23이고요. 테니스 좋아하는 애들은 C 더하기 E 더하기 F인데 10명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세 개의 식을 관찰해 보면 A, B, C는 한 개씩밖에 없는데 D, E, F는 두 개씩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두 종목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건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세 식을 더해 가지고 저 위에 있는 식을 빼면 답이 나오겠네. 이해하시죠? 예. 그럼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하나씩 남는 거고, 세 개를 더하면 얼마죠? 48. 여기서 3, 4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4. 이렇게. 그래서 이건 섹터별로 문제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식을 잘 봐야 돼. 식들의 특징을 봐야 돼요. 문제에서 묻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가공을 하면 저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좀 보면서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네. 뭐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퍼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체 학생 수를 잡아야 되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위하고 문제 똑같거든? 똑같은데 저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 다 잘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이라도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정확히 명수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야. 맞아? 그렇잖아. 이 명수를 확인해서 비율 환산을 나는 할 거라서 그냥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를 100명으로 잡을 거야. 그래서 비율을 나중에 환산을 할 거야. 처음부터 이거 전체를 뭐 n명 해가지고 0.62n 하면 존나 피곤하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피곤하니까. 실적은 100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저기에 맞춰서 비율 환산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안 된다라는 거죠. 네. A, B, C. 그래서 이것도 A, B, C, D, E, F 이건 G라고 할게요. 그러면 A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는 62명이라고 볼게요. 전체를 100명이라고 제 마음대로 본 거니까. 전체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21명 때문에 삑사리가 날 거거든요. 그럼 그때 맞춰서 수정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 이건 42명이다 라고 보고, C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 이건 52명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안만 좋아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이게 48명이다. 그리고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16명이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그럼 위의 식을 잘 보면 이 전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D 더하기 E 더하기 F인 것 같은데요? G를 알고 있으니까.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죠? 예. 이거 세 개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처음에 48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남는 거고, G는 3개인데 이게 또 48이죠. 이게 얼마냐면 156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면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계산을 해보시면 30명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겠니? 그런데 물어보는 건 두 가지 안만 좋아하는 학생 수인데 세 가지 안을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 그러니까 실제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이 안 전체에 몇 명이 들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8이고 얘가 지금 30명이고 얘가 지금 16명이면 총 몇 명인 거예요? 94명인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쪽에 6명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바깥쪽에 6명이라고 했는데 얘는 21명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잡은 전체 학생수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그냥 환산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실제로 6명은 6%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럼 6%가 21명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두 가지 안만 좋아하는 학생 수니까 30%는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단순히 5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5명이다. 이 105명이 답이죠. 그러니까 원래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었는지 관심도 없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렇게 비율 환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비율로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는데 막 비례상수 써가지고 복잡하게 씻고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전체 100명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래서 환산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것도 이제 비율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자신있게 이렇게 풀겠지만 근데 B에 대한 이해도는 제발 좀 높여가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B를 잘 못해 애들이. 니네 잘못이 아니야. B가 원래 어려운 거야. 초등 때도 B가 나오고 중등 때도 B가 나오고 고등 때도 B가 나오잖아. 시험지엔 B가 내리고.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B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초, 중, 고 3번에 걸쳐서 좀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지. 이 B를 자유제재로 활용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서도. 알았니? 넘어갈게요. 오, 드디어 B 스텝이 다 끝났어요. 자, C 스텝 봐볼까요? 집합 AB에 대해서 집합 X는 뭐라고 했냐면 A의 원소를 하나 뽑고 B의 원소를 하나 뽑아서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이 바의 왼쪽에 있는 거 좀 잘 보라고 했어. 이걸 안 보는 애들 많아. 알겠지? 바의 왼쪽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두 원소를 더한 걸 원소로 갖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합 A는 5개고 집합 B는 3개니까 5, 3, 15 원래 15개 나와야 맞잖아. 만약에 같은 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집합이 중복 원소를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10개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중복 원소가 5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예,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직접 더해서 써보면 실제로 중복 원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A가 들어가 있는 식밖에 없는 거지. 자, 봐봐. 처음에 1하고 1 더하면 2가 나올 수 있지. 그치? 작은 것부터 쓸 거야. 그 다음으로 작은 거 뭐가 될까? 1하고 3을 더한 4인 거지. 그치? 1하고 5를 더한 6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순서를 일단 써볼게. 2, 1은 2니까 안 써도 되고 2, 3은 5죠. 2, 5는 7이죠. 3, 1은 3이니까 3 써야 되고 3, 3은 6이죠. 6 안 써도 되네. 3, 5는 8이죠. 그리고 4, 1 안 써도 되고 4, 3, 7 안 써도 되고 4, 5, 9 써야 되네요. A 더하기 1, A 더하기 3, A 더하기 5 이렇게. 몇 단계 나온 거 아니야? 맞지? 예. 이 순서를 다시 써볼게. 2, 3, 4, 5, 6, 7, 8, 9, A 더하기 1, A 더하기 3, A 더하기 5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우린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총 11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12개인가? 11개 맞죠? 2, 3, 4, 5, 6, 7, 8, 9 11개 11개 원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겹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하나만 겹치게 하면 되는데 A를 가지고 있는 이 원소들이 그냥 임의의 값이 아니라 얘들의 간격이 2란 말이지. 이 내용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거든?
2씩 크단 말이잖아. 뒤로 갈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A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만 겹치게 하고 싶은데 나머지도 막 추가로 겹칠 수 있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겹치려면 작으면서 겹치든가.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1, A 더하기 3은 그냥 있는데 A 더하기 5가 얘랑 겹치는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면 얘 개수가 12개가 되냐? 얘의 개수가 몇 개 되는 거냐? 한꺼번에 10개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A 더하기 1, A 더하기 3, A 더하기 5 8 9 10 8 간격이 2니까 A 더하기 5가 3이어도 될 것 같은데요? A 더하기 5가 3이면 A 더하기 3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랑 안 같아져요. 왜냐면 얘들이 지금 간격이 1이잖아. 지금 이쪽이 얘도 간격이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실제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갖다만 늘어놓지 말고. 뭐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왼쪽에서 뭔가 겹쳐가지고 개수를 10개로 만들거나 오른쪽에서 겹쳐가지고 개수를 10개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왼쪽에서 겹칠 때 단순히 A 더하기 5가 2군 이렇게만 생각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만 겹쳐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근데 A 더하기 5는 3이어도 돼요. A 더하기 5가 3이면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잖아. A가 마이너스 2면 어차피 뭐예요? 마이너스 1하고 1 나오니까 겹치지 않아요. 나머지 숫자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얘랑 얘가 겹치는 건 당연히 겹치지 않고요. 나머지 숫자가. 왜냐면 나머지 두 개는 A 더하기보다 2, 4씩 작으니까. 근데 이것만 생각해보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A 더하기 5는 3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근데 A 더하기 5가 4가 되게 되면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일 되는 거죠. A가 마일 되면 2랑 겹치잖아. A 더하기 3이. 그래서 그건 안 돼.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위로 올리면 당연히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이유로 그러면 A 더하기 1이 9만 되는 게 아니라 8도 된단 말이지. 확인을 해보면. 확인을 안 해보고 막연히 끝에만 걸치니까 틀리는 거지. 알겠죠? A의 값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저기 주어진 애들은 다 간격이 1씩 얘는 2씩이니까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게 맞단 말이야. 두 개 겹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안 되는 거야. 한 칸씩 띄어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가능한 A는 마3, 마2, 그리고 8, 7 이러니까 합은 10 되겠네요.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성의 있게 답을 확인하셨으면 아마 안 틀렸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네, 대부분 좀 성의가 없죠.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노린 문제니까. 응? 2번도 할게요. 전체 집합이 복소수 전체 집합이고 집합 A가 뭔지 아시죠? 3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3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복소수인데 하나는 1이고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고 이거 인수분해해서 그 내용식 써보시면 다 알죠? 근데 이미 우리는 외우고 있지 않나? 잊어버렸나? 벌써 잊어버리면 어떡해. 복소수 시험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지? 집합 B는 여기 원소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곱하는 건데 A, B가 다르단 말이 없어서 같은 걸 곱해도 돼요. 같은 걸 곱하면 1 되는 건데 이거 진짜 곱해보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오메가잖아. 오메가는 거듭제곱하면 오메가의 제곱 1, 오메가의 제곱 1, 오메가의 제곱 이거 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B도 그냥 A랑 똑같은 원소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곱해보고 나서 뭐지? A랑 똑같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우리가 여기 학습을 하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합 C는 얘들을 더하는 거라고 했어요. 더하는 거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일단 1하고 1을 더하면 2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두 개를 더하면 마일이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뒤에 건 더해봐야 똑같은 거 나오면 상관없고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씩 더했을 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올 수 있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도 나올 수 있네요. 이해하시죠? 예.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고부터 하면 뭐도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자체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6개 나오네요. 그런 거 같죠? 예. B 합집합 C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은 원래 여기 들어있는 애들이죠. 1이 안 들어있구나. 얘는 들어있나? 아니 다 안 들어있네. 그지? 그냥 다 더해야겠네. 겹치는 거 없죠? 예. 이거 다 더하시면 0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원소의 합은 0이다. 자네 뭘 잊었나 이거? 그 잘못 봤어요. 겹치는 게 있는 줄 알았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3번 U는 100 이하의 자연수이다. A가 A의 원소이면 EA는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된다. 이 문제도 좀 상당히 짜증나는 문제인데 상당히 짜증납니다. 네. 어떤 느낌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냐면 어차피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는 작은 애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잖아. 내 말 맞지 않아?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1을 선택하면 2는 원소가 될 수 없는 거잖아. 이제 3을 선택하면 6은 원소가 될 수 없는 거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2를 곱한 값이 좀 100을 넘어가주면 좋겠거든. 무슨 말 이해 가니? 100 안에 있는 걸 최대한 많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니까. 이해 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A가 A의 원소일 때 2A는 A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4A는 A의 원소가 되는 거 아닌가? A가 뭔지 모르지만 2A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이러면 또 8A는 A의 원소가 또 될 수 없는 거죠. 또 그러면 16A는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32A는 A의 원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64A는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거 아니야. 근데 128은 큰 의미가 없죠. 그냥 100을 넘어가 버리니까. 딱 이때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치? 이걸 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이렇게 접근할 거야. 자, 처음에 그냥 100개가 있다고 쳐. 알겠지?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있는데 이게 짝이 맞나 근데? 일이 원소가 되면 2가 빠져야 되는 거죠. 3이 원소가 되면 6이 빠져야 되는 거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몇 개의 원소가 들어왔어요. A는 A의 원소이다. 모든 짝수는 그걸 2로 나누면 거기에 해당 호수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100개의 자연수 중에. 가령 100이 2로 나누면 50이 들어있을 거 아니냐고. 그지? 예. 그러면 50을 선택하고 100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98은 2로 나누면 49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49를 선택하고 98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를 역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큰 수를 버리고 2로 나눈 걸 선택하는 관점에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절반의 수가 남지 않을까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냥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짝수가 사라졌잖아. 모든 짝수가 사라졌잖아. 근데 4의 배수는 남아있겠지. 그잖아. 예. 4의 배수는 남아있는데 또 그 4의 배수는 25개가 생존했다고 치고 같은 이유로 12개를 빼면 되겠죠.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짝이 안 맞는 애들은 그냥 남겨놓으면 되는 거야. 그지? 예. 그리고 다시 6개를 더하고요. 또 3개를 빼면 되겠죠? 또 1개를 더하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이러면 끝나죠? 예. 그럼 67개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숫자를 좀 써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100개까지 하지 말고 10개 이하의 자연수는 너무 숫자가 작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한 20개든 30개든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 100 빼기 50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일단 100개가 전부 다 이 원소가 된다고 쳐봐. 그럼 문제가 되잖아. 100 같은 경우에는 50의 2배인 거잖아. 100을 제외하고 50을 놔두라고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사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다 숫자 써 보여줘야 되거든요. 100개를. 근데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될 거야. 가령 1부터 이제 100까지의 수를 A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근데 A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100은 50의 2배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100을 버리고 50을 선택한다고. 왜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100을 버리고 50을 선택해. 이것도 좀 설명이 애매하긴 한데 이게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해 줄 때마다 항상 참 어렵거든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느낌인데 설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아니 오히려 거꾸로일 것 같아요. 거꾸로 100을 선택하고 50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최대값이니까. 그래야 200이 뭐가 안 걸리잖아. 그지? 이거는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얘기해 줄게.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생각을 좀 정리해가지고. 알겠죠? 왜냐면 이거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여튼 제가 한 생각은 그래 A가 원소이면 2의 원소 안 될 거 아니냐. 그럼 다시 4인 또 될 거 아니냐. 그럼 다시 8인 안 될 거 아니냐. 이게 일종의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100개에서 50개 빼고 다시 25개 더하고 다시 12개 빼고 6개 더하고 3개 빼고 1개 더 하니까 답이 딱 나오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것도 학생들한테 풀어주려면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단 말이지. 알겠지? 이건 제가 생각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잠깐 쉬운 시간을 갖고 이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